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31일 정오입니다.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겁니다. 주간 여론조사는 전화를 직접 걸어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합니다. 기계를 하는 게 아니라 1001명을 대상으로 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신뢰도, 표본 오차 3.1%포인트, 신뢰도 95%,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8살 이상. 우선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문재인 잘하고 있다 44%, 전주에 비해서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잘못하고 있다 45%, 45대 44입니다. 전주에는 48%였는데 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45대 44. 지역별로는 쭉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패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라도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그래도 69%나 됩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가 60%, 연령별로는 잘 못하고 있다가 역시 50대 이상에서 높고 잘하고 있다가 가장 높은 연령계층은 40대입니다. 잘하고 있다가 그래도 56%나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일당 국회, 독재적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별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38%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3% 떨어져서 20%고 무당층이 23에서 27%로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8%는 전주에 비해서 3%포인트 떨어졌는데도 이렇게 높습니다. 이 38대 20,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지금 총선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은 크게 지는 구도죠. 왜 이러냐 하면은 역시 미래통합당이 대안으로서 국민들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날치기 입법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언론이 미래통합당보다 먼저 흥분을 하는데 미래통합당은 여러 가지 저지 수단이 있었습니다. 합법적 저지 수단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어이없이 당했다고 그럴까요? 거의 무저항으로 당했습니다. 필리버스터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연설을 계속함으로써 이 지연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입법이 왜 문제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통과된 법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장외 집회로 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그리고 주호영 이 투탑 체제가 싸울 줄을 모른다. 싸울 줄 모른다는 뜻은 국민들에게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리는 선전 활동에 아주 무능하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론조사의 지역별 이거는 다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광주, 전라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62%나 되는데 미래통합당은 2%입니다. 이 전라도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62대 2입니다. 더불어민주당 62, 미래통합당 2. 물론 이 경상도 사람들도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지만은 그 비율은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조사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3%나 되고 미래통합당 26%보다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미래통합당은 지지가 34, 더불어민주당도 27, 이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경상도에서는. 물론 이게 투표로 가면은 이렇게는 되지 않죠. 어쨌든 전라도 사람들 대단합니다. 62대 2입니다. 62대 2. 더불어민주당 62, 미래통합당 2, 문재인 지지율도 비슷한 이런 비율입니다. 그리고 갤럽이 요새 현안 문제 하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수도를 옮기자. 아예 막 수도를 옮기자. 수도를 어디로 옮기느냐? 세종시로 옮겨버리자. 이건 이제 수도 이전이니까 천도라 그러죠. 천도. 수도를 옮기는 걸 줄여서 천도라 그럽니다. 천도. 요새 한자를 안 쓰니까 천도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수도 이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수도 이전 시도는 노무현 때 한번 있었어요. 그때는 수도 이전이라 하지 않고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고 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민들 상대로 사기를 친 거죠. 신행정 수도 이전이라고 해놓고 행정부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회, 사법부까지 다 옮기는 걸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고 사기를 쳐서 2002년 선거 때 잘 써먹고 해가 노무현 씨가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실제로 이걸 실천을 하려고 했더니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 쪽에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것은 위반이다. 헌법 위반이다. 그 논리는 헌법에는 수도가 서울이라고 적혀 있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았다고 불문율로서 이미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헌법에 없더라도 헌법 사안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해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반토막을 내가지고 세종시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것을 막으려고 과학교육도시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이때는 또 당내에서 박근혜 세력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또 성사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불편한 일종의 행정기능의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막 세종시를 수도로 하자 하는 이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상한 어떤 의도, 대한민국을 해치겠다는 의도, 대한민국 정통성을 해치겠다는 의도가 여기 숨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이념으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었어요. 유권자들에게 물었더니 이게 다행인지 어쨌든 서울시를 유지해야 된다가 49%, 세종시 이전해야 된다가 42, 49대 42로 천도 불가론이 우세합니다. 근데 요게 2013년 3년입니다.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수도 이전을 하려고 할 때의 여론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때는 서울시를 유지해야 된다. 수도로서 서울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43%, 세종시로 이전하자가 44%로 거의 비슷했는데 그때보다는 수도 이전 반대가 더 높아졌습니다. 49대 42로 반대가 우세합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광주, 전라도,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 옛날로 말하면 이게 백제권이네요. 백제권에서는 찬성이 많고 신라권에서는 반대가 많네요. 옛날에는 서울 경기도가 신라 영역이었습니다. 상북통일 이전에. 서울이 가장 중요한데 서울에서는 서울시를 유지해야 된다. 61%. 세종시 이전 32%. 인천 경기에서도 서울시 유지 53%. 세종시 이전 38%, 대구 경북 서울시 이전 서울시 유지 52%, 세종시 이전 38%, 부산, 울산, 경남 서울시 유지 49%, 세종시 이전 39% 이렇게 되어 있고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가 57%, 반대가 36%. 광주, 전라도에서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 67%, 서울시 유지 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반대를 뚫고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헌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헌법 개정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수가 있습니다. 국회는 통과했는데 국민투표에서는 부결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국론 분열이죠. 결론적으로 수도 이전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법을 만들고 하더라도 실제 착수할 때 첫째, 정치적으로 수도권이 반정부로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 그러면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나온다면은 질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대선, 총선으로 이어질 때, 특히 대선 2022년 대선 때 수도 이전을 공약한 후보는 떨어뜨리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집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70대 초까지도 북한에서도 헌법에다가 통일된 다음에 수도를 서울로 한다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거문이 빼버렸는데 그만큼 한민족 역사에서 서울은 수도였던 적이 한 1000년쯤 됩니다. 한성백제가 여기서 400년, 조선조가 한 540년, 대한민국 지금 70 몇 년 이렇게 합치면은 1000년이 서울이 수도였고 그것은 수도를 서울로 삼아서 그 서울을 장악한 세력이 한반도의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대결은 뭐냐? 평양 대 서울의 대결입니다. 근데 서울이 사라져버리고 평양 대 세종시의 대결로 가면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또 요새 국제 경쟁력은 대도시 간의 대결입니다. 도시의 힘이 그 나라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커야 됩니다. 서울시의 경쟁력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좋아할 사람은 한국 말고 다른 나라고, 한반도에서는 김정은 정권밖에 없습니다. 왜 김정은 정권 좋아할 일을 찾아가면서 합니까? 결국 오늘 여론조사를 쭉 소개해드리면은 이런 문재인을 만든, 이런 문재인 정권을 만든, 이런 민주당을 만든, 이런 국회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국민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수준에 맞는 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수준이 낮다면 국민 수준도 낮은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바꾸려면 국민이 달라져야 합니다. 교양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인문적인 교양을 갖춰야 합니다. 인문적인 교양의 바탕은 한국어입니다. 한국어가 이렇게 지금 혼탁하고 망가지고 한 것은 한자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자, 한글 혼용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자만 전용하던 시대, 조선조죠. 시대는 결국 쇠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이 발전했습니다. 다시 최근 한 20년 전부터 한글 전용 시대로 가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시 한자, 한글 혼용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